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알았죠?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모 시스템에 있어서 채널 캐패시티, 그 다음에 미모로 들어온 시그널을 어떻게 디텍션 하느냐에 대한 방법으로서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는 옵티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ML 디텍션이라, 미모의 ML 디텍션. 두 번째가 ML 디텍션 너무 복잡해가지고 막 실제 이걸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간편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로 폴싱 디텍션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좀 알 거예요. 어떤 매트릭스, 아비트러리한 매트릭스 A, 컴플렉스 밸류를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A는 U, D, V 헐미시안으로 디컴포지션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U가 나타나는 거가 뭐고, D가 뭐고, V가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오늘 이렇게 다뤄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제를 보면서 그 예제들을 시험 공부할 때 그 예제들을 이렇게 그대로 해보고 자기가 숫자도 바꿔가면서 해보고 하면은 많은 프랙티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TA 시간, 오피스 아워 시간에 가끔 학생들이 와가지고 좀 문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숙제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줬는데 해답지가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조기도 아주 고생하면서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확인하고, 이제 이번 주 조만간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전에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풀어보면, 저는 충분히 시험 준비에는 그 이상으로 다른 여러 기타의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찾아내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면서 그러한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 A를 이렇게 U, D, V 헐미시안으로 우리가 디컴포지션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랬죠. SV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모에서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냐면, 지난 한 2주 동안 배웠던 거가 리시브 안테나도 여러 개고 트랜스미트 안테나도 여러 개면 H라는 채널이 매트릭스 형태를 우리는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H라는 매트릭스도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의해서 이렇게 디컴포지션 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실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그 전에 했던 다이버시티 이후에 어떤 다중 안테나 사용법, 트랜스미트 다이버시티가 됐던, 리시브 다이버시티가 됐던, 아니면 미모 MRC라고 하는 트랜스미트 리시브 다이버시티가 되었던, 거기에서 했던 거는 뭐냐면은 보내는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만 되었단 말이에요. 그쵸? 하나의 데이터 스트림만 되어서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리시버에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거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MRC도 그랬고, 트랜스미트 다이버시티에서도 그랬고, 모든 우리가 오브젝티브 어떤 펑션을 구할 때 그 오브젝티브 펑션은 무엇이냐면 maximizing SNR 인 구조를 찾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미모라고 되어 있는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이 채널을 우리는 마치 싱글 스트림에서 다이버시티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원래는 이렇게 안테나가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이런 동그라미가 하나의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동그라미 내가 잘 못 그렸는데 그냥 타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이 두 번째 안테나에서도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잖아요. 서로 막 이렇게 경로가 달라져가지고 보낸 시그널들이. 그런데 얘네들을 싹 정리해가지고 미모 MRC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하나의 원이 되게 이 폭이 작은 거를
크게. 이 폭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SNR의 크기를 이 폭으로 나타낸다라면 마치 이렇게 데이터 스트림이 하나가 SNR 큰 값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쵸? 이 폭을 SNR이라고 말한다라면,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미모,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채널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려고, 싱글 데이터 스트림이 아니라 비록 이거하고는 똑같을지는 모르지만 데이터 스트림이 서로 섞이지 않고 여러 개가 만들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채널을 이러한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으로 만들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냥 어떠한 뭐랄까요, 뭐 정확하게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적에,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러한 통 큰 채널, 이 통이 큰 채널, 그 다음에 통은 비록 작지만 통이 여러 개인 채널, 이 속을 통해서 비트들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비트들이 들어가요. 비트가 보내지는데, 전송되는 비트가 보내지는 데 있어서 이 전송되는 비트만 있는 거가 아니라 노이즈도 섞여가지고 이 좁은 방에 비트와 원래 보내려고 하는 자기 시그널과 노이즈가 섞여 있어가지고 받는 사람이 비트일까 노이즈일까, 시그널일까 노이즈일까, 그걸 막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얘는 공간이 넓어가지고 좀 구별성이 조금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그냥 형상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싱글 데이터 스트림이 서로 섞이지 않고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데이터 레이트 측면에 있어서, 얘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얘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거가 더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만 보면 똑같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얘네들 다 합친 거가 만약에 얘하고 같다라면 똑같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조건을, 데이터를 누가 더 많이 보낼까에 대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면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 에러 없이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최대의 데이터 양, 비트 양, 그것을 단위로 나타내는 비트 퍼 세컨드, 세컨드당 비트 퍼 세컨드의 BPS로 단위로 나눴을 때 에러 프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맥시멈 데이터 레이트이 이거가 많을까 이거가 많을까 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더 많을, 얘 통들의 다 합이 얘하고 같다라고 하면 이 크기는 SNR. 그러니까 이거의 SNR, 이거의 SNR, 이거의 SNR의 합은 얘 하나의 SNR과 똑같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거가 더 데이터를 에러 없이 보내는데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대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싱글 채널이 있었을 때 내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최대 양은 얼마일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가 무엇이었냐면 채널 캐패시티였다라는 거죠. 샤논의 채널 캐패시티는, 이 데리베이션은 다른 수업에서 알아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러한 결과값이 있다라는 거죠. W는 밴드위드스고, 그래서 밴드위드스는 둘이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normalized 된 채널 capacity, 그래서 bps per Hz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단위로 따진다라면. 그렇다면 이걸로 한다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다이버시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이버시티 방법은 얘가 큰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방법은, 이것은 작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만약에 이거의 개수가 R개라고 한다면 얘는 대략적으로 채널 캐패시티가 어떻게 될 거냐면 R log 2
1 플러스 SNR R 이건 노멀라이즈 된 채널 캐패시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R배에 이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쵸?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C는 하나가 나올 테고 1 플러스 R SNR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얘가 각각 하나의 SNR에 다 R배 한 것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그쵸? 자,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거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게 더, 이걸 페어하게 컴패리즌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 어떤 게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높은데 왜냐하면 로그 함수의 특성상 얘를 아무리 높여도 얘는 증가량이 되게 적어요. 그러겠죠? 하지만 얘는 여기 증가량보다 얘는 프로포셔널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그 함수를 보면은 이게 로그 x라고 한다면 y는 x죠. 이 함수가 절대 로그 함수가 y는 x를 이길 수가 없죠.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은 얘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얘를 아무리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안테나를 여러 개 쓰는 데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SNR을 증가시킬까? 아니면은 스페셜 멀티플렉싱을 사용해서 멀티플 데이터 스트림을 할까? 그쵸? 아니면은 두 가지를 같이 어떻게 믹스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즘 다 믹스드 해가지고 안테나가 10개 쓰고 있다라면은 한 패러렐 채널이 즉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랭크가 R개가 나오는데 그 랭크 R은 맥시멈, 그 R의 맥시멈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미니멈? 트랜스미터 안테나 개수와 리시브 안테나의 개수. 그쵸? H 매트릭스 사이즈가 10 by 10이 나오는데 그거의 랭크는 10이 나오는 거죠. 그쵸? 10이라는 것은 패러렐 채널이 10개가 생성될 수 있다는 소리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10개가 형성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개씩 묶어가지고 두 개에다가 만약에 똑같은 데이터를 보낸다라면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R은 10 대신에 5를 얻어낼 수가 있고 대신에 여기를 2배를 써서 SNR을 증가시킨다라면 어쩌면 안테나의 여러 개를 나는 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쭉 볼게요. 미모 스페이셜 멀티플렉스. 그래서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은 다이버시티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쵸?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금방 이야기를 했었지만 미모 채널을 우리는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미모 채널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렇게 U, D, V 헐미시안. 여기서 U라는 건 뭐냐면은 H 헐미시안의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진 매트릭스. 그쵸? 그 매트릭스는 U에다 U 헐미시안을 곱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아이겐 벡터가 서로 오소노멀하다. 왜냐면 축이 서로 오소고날한 거죠. 우리가 X축, Y축 잡고 뭐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듯이 그거가 바로 아이겐 벡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소고날한 매트릭스고 V 역시 오소고날한 실제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여기서 오소노멀한 그래서 이 매트릭스 사이즈가 전체 값이 1이 되도록 각각의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의 놈 스퀘어 값이 1이 되도록 각 아이겐 벡터 값들이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D는 HH 헐미시안의 아이겐 밸류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것들이 다이애고널 컴포넌트에 쭉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어 있는 매트릭스로 나눴으면 우리는 리시브드 시그널 벡터를 아까 R은 HX 플러스 N이었는데 H 대신에 U, D, V 헐미시안 X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 시그널을 우리는 이렇게 받은 신호에서 무엇을 알고 싶냐면 X를 알고 싶어요. X라는 벡터를. 기존에는 X가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다이버시티 방법에서 X가 뭐였어요? 스케일러 밸류였어요. 딱 한 가지 밸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왜 벡터냐면 트랜스밋에서 여러 개의 심볼을 동시에 보낼 거니까. 서로 다른 심볼들을. 여러 개의 데이터 스트림들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벡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X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패러렐이라는 채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도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자, 약간의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거예요. 리시버에서. 어떤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냐면 리시버에서 R이라는 이 시그널 벡터를 받으면 여기다가 U 헐미시안을 곱해줄 거다라는 거죠. 첫 번째 시그널 프로세싱을. 그쵸? U 헐미시안을 곱하면 U 헐미시안 R 하니까 여기다 U 헐미시안 곱하고 여기다 U 헐미시안 곱한 결과가 되어서 U 헐미시안에다가 U를 곱하니까 뭐가 돼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서 D 다이애고널 매트릭스 곱하기 V 헐미시안 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U 헐미시안 N을 N'이라고 놓을게요. 그죠? N'이라고 놓으면 우리는 여전히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U 헐미시안 N이라고 놓은 이 N'도 N과 스태티스틱스가 똑같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베리언스도 똑같고 민값도 똑같다라는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그 정의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해보세요. 그렇죠? 해보고 모르면 질문을 하시고. 그렇죠? 자, R'은 d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알겠죠? 여기서 X'은 무엇으로 나왔냐면 V 헐미시안 X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지금 조건이 뭐냐면 리시버는 H를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하고 있어요.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H라는 것을 나는 정확하게 리시버는 알고 있어서 이렇게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리시버에서 U를 나는 계산할 수 있어서 U 헐미시안을 곱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X'으로 났다라는 건 만약에 dx' 플러스 N'이라고 쓴다라면 내가 X'을 내가 알아낸다라면 X 대신에 벡터 X 대신에 X'을 알아낸다라면은 X'으로부터 X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X'은 V 헐미시안 X이기 때문에 이 X'을 알아낸 거에다가 위에다가 앞에다가 V를 곱해주면 V 곱하기 V 헐미시안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서 X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을 안다라는 것은 X를 안다라는 거하고 똑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R'은 dx' 플러스 N'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시그널 프로세싱 처음에 U 헐미시안을 곱한 거를 시그널 프로세싱 했다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해보면 R'은 dx' 플러스 N'이라고 쓸 수가 있고 먼저 리시버 안테나 개수가 많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솔직히 1, 2 해갖고 나눴는데 이게 많을 때 이게 적을 때 했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매트릭스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건데 NR이 NT보다 많기 때문에 R1', R2' 해갖고 R', NT, NT 플러스 1 해갖고 NR까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리시브드 벡터가. 그쵸? 그 다음에 채널 매트릭스 그 D 매트릭스는 NR by NT 매트릭스예요. 그쵸? NR by NT 매트릭스. 그러니까 NR이 더 많고 NT가 더 적은 거죠. 그쵸? 그래서 랭크가 맥시멈 NT가 나오기 때문에 NT개의 아이겐 밸류가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0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X1', X2' 해갖고 XNT'.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N1', N2' 해갖고 NT', NT 플러스 1, NR'. 더 많은 거죠. 그쵸? 자, 매트릭스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람다 1, X1 프라임이 여기 첫 번째 행에 나올 테고 first row에 second row에는 스퀘어 루트 람다 2의 X2 프라임
하나만 나올 거예요. 나머지 다 0이 되고. NT 번째의 R NT 프라임은 스퀘어 루트 오브 람다 NT X NT 프라임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것을 식으로 써보면 여기 있는 리시브 벡터 RK 프라임은 루트 람다 K XK 프라임 여기 플러스 노이즈 NK 프라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고 나머지는 노이즈만 있는 NK 프라임이 되어서 말한 대로 랭크의 숫자만큼의 이러한 패러렐 채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x1 프라임을 보냈는데 얘가 루트 람다 1이 곱해져 가지고 r1 프라임이 받아서 r1 프라임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루트 람다 1 x1 프라임 플러스 n1 프라임 된 거고 r2 프라임은 다른 데하고 전혀 상관없고 x2 프라임만 루트 람다 2는 바로 채널에서 나온 일종의 값이다라는 거죠. 채널에서 나온 H에서 나온 일종의 싱글러 밸류가 되는 건데 거기서 나온 값이 곱해져서 R2 프라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R2 프라임 안에는 보낸 쪽에서 하고 연관시켜 보면 X2 프라임이라는 정보만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이것을 한꺼번에 보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 믹스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인데 여기서는 우리는 다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NT개의 패러렐 채널을 우리는 형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자, 나머지 경우에 만약에 트랜스미팅 안테나가 더 많을 경우에 보면은 NR 바이 NT인데 NT가 더 커가지고 그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트랜스미터에서는 더 많은 벡터가 나와서 NR 나오고 NR 플러스 1, NR 제일 마지막에 NT가 더 커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다르게 보내려고 하더라도 나머지 NR 플러스 1부터 NT까지는 이 매트릭스하고 해갖고 곱해지면 얘네들은 내가 뭘 보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다라는 거죠. 그쵸? 즉, 랭크의 숫자만큼 미니멈 NR, NT 그 숫자만큼의 패러렐한 데이터만 내가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살펴보면 조금 전에 할 거하고 비슷한데 NR개가 더 적고 NT개가 많으면 내가 여기에서 뭘 보내더라도 얘네들은 0인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루트 람다 1, 루트 람다 2, 루트 NR까지 람다 NR까지 얘네들이 마치 페이딩 채널에 그 우리가 H가 곱해진 형태 하지만 싱글 채널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 개의 패러렐 채널이 형성된 것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매트릭스 사이즈가 m by n 사이즈라고 한다면 랭크 R은 미니멈 m, n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랭크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미모 채널은 NT 안테나와 NR 안테나가 트랜스미터와 리시버에 있다라면 H라는 매트릭스가 NR by NT 매트릭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의 랭크도 미니멈 NT, NR이 나올 테고 이 패러렐한 이 채널도 이 랭크의 숫자만큼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채널에 곱해지는 거는 무엇이 곱해지냐면 싱글러 밸류 값이 곱해지는 거죠. 루트 람다 1, 루트 람다 2 걔네들이 곱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채널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겐 채널이다 라고도 말을 해요. 미모 채널은 아이겐 다수의 랭크의 숫자만큼의 아이겐 채널을 형성해낸다 라고도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좀 뭐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 자, 보세요. 그러면 x1 프라임이 있고 루트 람다 1, n1 프라임이 더해지고 r1 프라임이 있고 r1 프라임을 보고 나는 옵티멀 디텍터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여기서도
x2 프라임, 루트 람다 2, n2 프라임, r2 프라임 갖고 x2 프라임 옵티멀 디텍터 쓰고 이렇게 각각 옵티멀 디텍터를 쓰면은 얘네들은 서로 상관이 없는 R개의 패러렐 채널을 구성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x1 프라임을 내가 디텍션을 해낸다라면 거기다가 v를 곱하면 x1 프라임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아까 v 헐미시한 x였기 때문에 이거는 디텍티드 됐기 때문에 원래 x1 프라임하고 같을지도 모르고 틀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hat을 붙였어요. 디텍션을 한 거. 거기다가 v를 곱하면은 원래 심볼을 알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 또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시그널 프로세싱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x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채널 캐패시티는 나의 시그널 파워가 람다 n. 아까 채널이 이렇게 람다 n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다가 파워를 어떻게 나눴냐면 다 똑같은 파워를 갖도록 nt분의 p만큼 내가 나눠서 주었다면 nt분의 p만큼. 그래서 시그널 파워는 nt분의 p 람다 n이 되겠죠? 거기다가 노이즈 베리언스, 각각의 노이즈 베리언스 n-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R개만큼 있어서 채널 캐패시티는 이것들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다이버시티 방법은 여기 하나만 증가시키고 R은 1이 나오는 거죠. R은 1이고 이 값이 대신에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스페이셜 멀티플렉싱 방법은 얘는 NT분의 P로 똑같이 디스트리뷰션을 해줬지만 여기를 이게 R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이 아니라 여기 안 적어놨네요. 이게 모두 람다 n이 비슷비슷하다고 한다면 R배의 로그트 1 플러스 람다의 P, NT, N0 이러한 R배의 채널 캐패시티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람다 n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H 헐미시안 H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값이었잖아요. 그죠? SVD 하면서 나오는 다이어고널 엘리먼트 각각의 루트 람다 1, 루트 람다 2가 뭐냐면은 각각의 루트 람다 1, 람다 2 람다 1, 람다 2가 무엇이었냐면 H 헐미시안 채널의 H 헐미시안 H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값이었다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채널 자체는 우리가 이제까지 중간고사 때까지 배웠던 게 뭐예요? 채널이 랜덤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채널의 앰플리튜드가 랜덤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채널의 페이즈도 랜덤하고, 그렇죠? 채널의 페이즈는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 되는 거죠. 걔네 페이즈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막 언제 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금 오고 있고, 앰플리튜드는 채널 환경이 라인 오브 사이트냐, 넌 라인 오브 사이트냐에 따라서 렐레이 채널이냐, 뭐 라이시안 채널이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람다 값도 랜덤 베리어블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아이겐 밸류 값도. 그렇죠? 왜냐면 랜덤한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 값이니까 그 값도 당연히 랜덤 값이 되겠죠. 채널이 바뀜에 따라 이 람다 값도 바뀌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채널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의 PDF를 구할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요? 오마이 갓이죠. 그걸 구하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가 리서치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구해졌고 오래전에 구해졌고 그거의 맥시멈 값 맥시멈만 내가 이렇게 찾아내는 맥시멈 밸류의 아이겐 밸류의 맥시멈 값의 PDF도 다 나와 있고 두 번째로 큰 아이겐 밸류의 PDF도 이미 나와 있고 그래요. 우리 쪽에서 구한 게 아니라 뭐 바이오메디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통계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60년대, 70년대 그런 문제들을 풀어놨더라고요. 어디선가 응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서 응용을 해보면 여기 너무 복잡해가지고 람다에 대한 PDF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안 적어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걸 에버리지 해가지고 에버리지 된 채널 캐패시티를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에버리지 된 채널 캐패시티를 뭐라고 하냐면 일가딕한 채널 캐패시티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내가 만약에 람다 n에 대한 PDF가 어떻게 좀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방향으로 놓는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낸다라는 거 아니고 만약에 낸다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의미를 알 테고요. 자, 이제 디텍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미모 디텍션을. 그 시그널 디텍션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우리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미모 디텍션 기법이 90년대 이후로, 95년, 이게 금방 이제까지 설명했던 이러한 방법이 언제 처음으로 논문으로 쫙 해갖고 이렇게 세상에 알려졌냐면 1996년에 이게 나왔어요. 1996년에. 96년에 나오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해석들을 하는지 그런 거가 한 1, 2년 막 논문에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리서치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심볼 디텍션을 어떻게 할 거냐, 복잡도가 너무 높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가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간간히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나눠서 보면 크게 이러한 방법으로 나눠져요. ML 디텍션, 제로 폴싱 디텍션, 미니멈 민 스퀘어 에러 디텍션, 스피어 디코딩, 뭐 이러한 방법들로 나눠져요. 우리는 두 개만 할 거예요. 우리 대학원에서는 이걸 다 했는데 학부에서는 딱히 대표적인 두 개를 할 거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요거가 한 6시간? 이것도 6시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맞는 것 같고, 이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예제로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 자, 봅시다. 보이나요, 여기? 잘 보여요? 뒤에. 보여요? 네. 자, 첫 번째로 NR이 NT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지수보다 식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야지 디텍션을 할 거다란 말이죠. 자, 또 이퀄 파워로 얘네들을 나눴어요. 루트 NT분의 P만큼 파워를 NT분의 P만큼 파워를 얘네들 어사인했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루트 NT분의 P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가 미보 채널을 통과되면은 R1, R2, R, NR이 되고,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U 헐미시안을 곱하면 R1 프라임, R2 프라임, R, NR 프라임이 되는데, ML 디텍션이란 건 뭐냐면 R 프라임에서 DX 프라임. R 프라임은 뭐가 있냐면 DX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이 있잖아요. 그쵸? 그 모든 거기에서 M 프라임을 뺀 DX 프라임과 간의 거리의 차 중에서 미니멈한 거. 예, 벡터를 찾아내자는 거 ML.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찾아내면 X1 프라임이 나오고, 거기다가 V 헐미시안을 곱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X, 원래 보는 X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예제를 해볼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3x3 안테나. H가 이렇게 채널이, 여기 첫 번째 이거는 어떤 채널을 나타낼 거야? 이 채널 값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로 보냈을 때 받은 채널 값. 두 번째는 두 번째 트랜스밋 안테나에서 첫 번째 리시브 안테나로 보냈을 때 받은 채널 값. 그 채널 값이 한동안 변하지 않는 거죠. 코헤런스 타임 때문에. 그쵸? 그 한동안의 시간 동안에 채널들이 이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H는 U, D, V 헐미시안으로 디컴포지션이 되는데, 그래서 U, D, V 헐미시안을 이렇게 구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손으로 구하는 거가. 그쵸? 그래서 나도 매틀랩을 이용해서, 매틀랩에 보면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해보기를 바라는데, 매틀랩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명령어를 내가 이렇게 하면 U가 뭐, D가 뭐, V가 뭐 해갖고 쫙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다 해주는 거죠. 이퀘이션 풀고, 폴리노미얼 캐릭터리스틱 펑션 풀어가지고,
아이겐밸류 구하고 그 아이겐밸류를 통해서 아이겐벡터 구하고 걔네들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랭스가 1이 되도록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다 계산해서 나온 값들이 여기 U, D, V, 헐미시안.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여기 D 값이 다 리얼 밸류에 이 포지티브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U도 여러분들이 잘 보면 U에다가 U 헐미시안 해보면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해보는데. 자, 만약에 내가 QPSK를 보낸다라고 한다라면 세 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QPSK를 보낸다라면은 세 개의 안테나를 통해서 내가 보내니까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심볼이 트랜스밋 안테나의 심볼들을 X1, X2, X3 그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에 나올 수 있는 심볼들은 네 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QPSK니까. 그러면 모두 몇 개의 컨비네이션이 나올까요? 64개. 그쵸? 그 64개를 써보면 이러한 경우에 바이너리 비트가 00이면 여기 보내고 01이면 이걸 보내고 11이면 이거 보내고 10이면 이걸 보내고 그 경우를 다 해보면 여기 또 루트 2분의 1로 썼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크기가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가 다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루트 1을 없애고 루트 2x를 했는데 그냥 표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컨비네이션 해보면 1 플러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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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플러스 j 해갖고 64개가 나오겠죠. 쭉 나열해보면. 이 중에서 하나를 보낼 거다라는 거죠. 한 번에. 그쵸? 그러니까 한 번에 매번 심볼 타임 동안에 나는 몇 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하고 똑같냐면 6개의 비트를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질문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세 개의 안테나인데 내가 미모 MRC를 써가지고 한다라면 어떻게 쓰는 거가 미모 MRC냐면 여기다가 WT1, WT2, WT3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여기다가 하나의 데이터 수치를 보내는 거죠. 한 번에 6개의 비트를 보내려면 얘 MRE 모듈레이션 할 때 만약 쿼암으로 쓴다라면 몇 RE 모듈레이션이 될까요? 한 번에 6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한다라면 한 번에 6개의 비트를 보내려고 한다라면 64 쿼암이 되는 거죠. 그쵸? 64 쿼암이 되는 거죠. 그쵸? 그거를 지금 어떻게 이렇게 WR1, WR2, WR3 해서 지난번에 이것을 더하면은 received 시그널이 나오는데 얘의 SNR을 우리는 맥시마이제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WT2는 뭐냐면 이 H 매트릭스의 맥시멈 아이겐밸류에 대응되는 아이겐벡터를 여기다 쓰면 되는 것이고 그 아이겐벡터를 컨주게이트 한 것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그쵸? 물론 단수 컨주게이트가 아니라 얘 WT하고 곱한 것에 컨주게이트를 하면 WR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쓴 경우하고 얘도 한 번에 6개의 비트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2개. 그 대신에 QPSK 보내는 거죠. 이거 받는 거죠. 이 경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채널 캐패시티 이야기할 적에 로그2 1 플러스 SNR 에서 SNR을 크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로그2 1 플러스 SNR에서 앞에 있는 SNR은 작더라도 앞에 있는 곱해지는 팩터를 높이는 게 좋을까? 라는 이야기인데 얘는 금방 곱하는 것을 높이는 거고 금방 이 경우에는 MRE 모듈레이션을 해서 컨스텔레이션 사이즈를 높이 한 번에 많은 비트를 하나의 심볼에다 보내는 대신에 똑같은 것들을 해서 SNR을 높여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얘하고 비교했을 적에 자 데이터 레이트를 내가 똑같이 놓는다라는 가정하에 비트 에러 레이트이 어떤 거가 좋을까를 비교를 하면 좀 페어한 컴패리슨이 되겠죠. 그쵸?
그러겠죠? 이거를 여기서 P 값을 얘를 증대시키면서 얘도 SNR 값, SNR 값을 증대시키면서 어떤 게 성능이 좋을까를 비교해 본다라면 아까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샤논의 채널 캐패시티에 대한 그 내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했던 거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죠. 그럴 때 어떤 거가 더 좋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해보면 이거가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컨스텔레이션을 여러분들이 막 늘리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듈레이션 가지고는 64컴에서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SNR 값 하고 이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머릿속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 64컴을 보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얻기 위한 SNR 값이 있는데 그 SNR 값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그 값을 예를 들어 QPSK를 사용해 가지고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얻는 데는 되게 64칸보다 훨씬 낮을 거예요. SNR 값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써가지고 SNR이 증대될 거 아니에요. 하나 쓴 거에 비해서. 얘 하나 쓴 거에 비해서 루트 람다 1이 아이겐 채널에서 곱해져 가지고 되는데 그만큼의 SNR하고 얘하고 증대된 SNR하고 비교한 거가 QPSK의 10의 마이너스 6승과 64컴의 10의 마이너스 6승 간의 이 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냐? 라는 거를 비교해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확실히 얘네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거를 내가 취해야 되지?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을 취할까? 아니면 다이버시티를 취할까? 그거를 취하는 데 있어 오브젝티브 펑션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두느냐? 라는 거에 대한 비교 방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거기에 대한 이그젝트한 스터디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다이버시티, 멀티플렉싱, 트레이드오프. 다이버시티와 멀티플렉싱의 트레이드오프, DM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DMT라는 그 부분도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이동통신공학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참 그것만 가지고 논의해야 될 상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가 있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 분야 오면 그런 걸 연구해요. 나중에 통신 분야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자, QPSK 모듈레이션에서 이제 요걸 보냈다라고 할게요. 1 플러스 J와 마이너스 1 플러스 J, 1 플러스 J. 요거를 보냈다라고 할게요. 이것을 보냈을 때 이러한 채널에다가 이러한 채널에 지금 이러한 심볼이 보내졌다라고 하면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노이즈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네요. AWGN 노이즈가. 이거 다 매틀랩으로 내가 제너레이션 해서, 그러니까 가우시안 노이즈를 제너레이션 해서 만들어낸 그 채널인데, 만들어냈다니까 막 되게 큰일을 한 건 아니고 그냥 한 라인 타이핑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R은 HX 플러스 N 이죠? 그래서 HX 플러스 N 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P를 간단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퀄 파워로 엘로케이션 했는데 각각 P를 3이라고 놓고 각각 안테나가 1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무시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보면 R은 HX 플러스 N 요거를 받은 거죠. 요 시그널들을. 내가 비록 시그널 부분과 노이즈를 나눠서 썼지만 실제 받은 리시브에서는 얘네들이 합쳐져서 와가지고 대체 뭘 보냈는지 모르는 거죠. H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그래서 R 프라임 이제까지 배운 대로 U를 곱했어요. U 헐미시안을 곱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여기 헐미시안이 빠졌네요. U 헐미시안을 곱해가지고 여기가 dx 프라임 플러스 n 프라임이 되도록
이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숫자는 여기가 오타일 거고 U 헐미시안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까지 배운 걸 그대로 해보면, 그래서 R'을 봤더니 시그널 부분 dx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이 이렇게 나왔고, 얘네 두 개를 합쳐보면은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dx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이고, 여기서 x 프라임은 v 헐미시안 x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x 프라임을 알아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x를 알아낸다라는 거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리시버에서는 우리는 dx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을 알기 때문에 루트 람다 1 x1 프라임, 루트 람다 2 x2 프라임, 루트 람다 3 x3 프라임이 바로 dx 프라임이 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이고, 리시버에서 여기에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내가 만약에 루트 람다 1 x1 프라임을 x2 프라임이라고 놓는다라면 dx 프라임을 마치 x2 프라임이라고 놓아서 x2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 즉 AWGN에서 받은 시그널처럼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면 이 x2 프라임은 dx 프라임이 났는데 이 x 프라임이 v 헐미시안 x이기 때문에 x2 프라임은 dv 헐미시안 x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x가 64가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x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64 케이스가 있을 테고, x2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64가지의 경우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것을 한번 예제로 해봤어요. 아까 보냈던 그 시그널 거기에다가 만약에 dv 헐미시아를 곱하면 이런 식이 될 테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ML 디시전 룰은 뭐 어떻게 할 거냐면 R 프라임하고 이 x2 프라임하고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 ML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매틀랩으로 가장 가까운 x2 프라임 벡터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64가지 중에서 어떤 하나가 나오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거를 가지고 x 햇을 구해본다라면 x2 프라임에다가 d 헐미시안을 곱하면 x2 프라임 앞에 붙어 있는 d가 없어질 테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v 헐미시안 곱하면, v를 곱해야 되지. 또 미안합니다. 여기 v를 곱하면 헐미시안 빼버리고요. v를 곱하면 원래 보냈던 시그널하고 똑같은 시그널이 디텍션 되는 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o error occurs 해서 원래 시그널들 3개를 제대로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렇게 또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R은 자,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뵀는데 금방 했던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패러럴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유는 뭐냐면 얘를 디텍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어떨까? 얘만 나오게끔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만약에 H 인버스 R을 곱해준다면 X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렇게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렇게 하면 디텍션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쵸?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원래 벡터에다가 노이즈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AWGN처럼 우리가 취급해서 H를 알고 있다라면 가능하겠죠. 자, 여기에서 뭐만 개선이 된다라면 H 인버스가 항상 존재하느냐? 만약에 H 인버스라는 것은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어야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스퀘어 매트릭스가 안 되는 경우, 즉 트랜스미트 안테나 개수와 리시브 안테나 개수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풀어봐라 라고 한다라면 내가 여기에다가 H 인버스 곱하는 걸 내가 W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W에다가 W를 H 인버스 대신에 만약에 이 H를 내가 앞에다 곱하는 걸 W라고 한다라면 W를
이것을 곱한다라면 어떨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x 플러스 어떤 노이즈의 형태로 나오는지, 즉 뭘 보라는 소리냐면 요게 미모 채널에서 받은 시그널인데 내가 리시버에서 필터를 W라는 필터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WR을 했다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그 다음에 노이즈 부분만 나오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아까는 H 인버스를 W 대신에 곱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형식으로 나왔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항상 인버스가 존재하느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매트릭스는 첫째,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느냐. H, 헐미시안 H는 일단 스퀘어 매트릭스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인버스는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H 헐미시안이니까 이거에다가 H가 여기 곱해지니까 H 헐미시안 H니까 H 헐미시안 H의 인버스와 H 헐미시안 H니까 이 부분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W하고 H하고 곱했을 때. 그쵸? 그리고 나머지 노이즈 부분은 WN이 나오는 거죠. 그래 봤자 AWGN인 거죠. 그쵸? 그쵸? 이렇게 필터를 W를 사용하는, 금방 저런 W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이 시그널 간의 인터피어런스를 제로로 만들어 주는 방법.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제로 폴싱 디텍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제로 폴싱 디텍션.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 폴싱 디텍션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개념이. 그렇게 해서 R1 프라임, R2 프라임, 제로 폴싱 디텍션 하면 X1 프라임, X2 프라임 해가지고 나온 거 각각에 대해서 ML 디텍션을 하면은 우리는 나오는데 컴퓨테이션이 아까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디텍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 아까 64 경우가 나왔으니까 미니멈 한 매트릭을 찾아내는데 몇 개의 계산을 해야 돼요. 64개의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거리 계산을. 그쵸? 64개의 경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리시버 안테나 개수가 NR개고 데이터 스트림이 R개라고 한다면 MRE에서 MRE 모듈레이션을 썼는데 랭크가 R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몇 개의 그 매트릭 계산을 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R의 M승. 그쵸? 아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러니까 M의 R의 M승이 아니라 M의 모듈레이션 사이즈 M. 만약 64컴이다 아니면 64의 안테나 개수만큼, 그 랭크의 그 개수만큼의 지수로서 그 복잡도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 계산이 몇 개가 필요하냐 이거죠. 64개. 아까 64개 필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MRE 모듈레이션에서 안테나가 몇 개일 때 몇 개가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MRE 모듈레이션에서 R 값이 미니멈 NT-NR일 때 몇 개의 매트릭의 계산이 필요하면 M의 R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LTE에서도 64칸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16칸만 쓰더라도 16칸에 만약에 8개 좀 비현실적이니까 2개 안테나를 쓴다라고 한다면 16의 제곱 만큼의 매트릭 계산이 필요해요. 하나의 심볼을 매번 디텍션 할 때마다. 그쵸? 그런 반면 이거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매트릭 계산이 몇 개가 필요할까?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4개 QPSK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니까 R 곱하기 R 곱하기 M개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exponentially decreasing 하는 거를 proportional linearly increasing 하는 complexity로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복잡도를 우리가 적게 하면 잃는 거는 성능인 거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아까 똑같은 경우를, 응? 끝났어요? 그 다음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는 없네? 아이고. 네, 업데이트를 했는데 파일은 업데이트 안 한 걸 우리 조교가 깔아주고 왔네. 자, 노트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똑같이 해봤는데 W는 H 헐미시안, H 인버스, H 헐미시안 한 W 필터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그 노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거를 R에다가 곱하면 R 프라임은 WR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점을 찍어봤어요. R1 프라임, R2 프라임, R3 프라임을 점을 찍어봤어요. 여러분들 거기 그 다운로드를 받으면 R1 프라임, R2 프라임, R3 프라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흑백으로 나와서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해보면은 R1과 R3 프라임은 원래 보냈던 심볼로 디텍션이 되는데 R2 프라임은 원래 마이너스 1 플러스 J를 보냈기 때문에 2, 4분면에 있는 심볼이 보내졌는데 제로 폴싱 디텍션 하니까 3, 4분면에 있는 심볼로 디텍션이 되어서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에러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은 ML 디텍션보다 제로 폴싱 디텍션을 사용하면 SNR 값이 낮아진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SNR은 어디서 낮아지냐면 여기서 보면 WR은 X 플러스 M 프라임 하는데, 아까 이제까지 우리가 그 U 헐미시안 곱했던 거 기억나죠? U 헐미시안 곱했던 거는 오소노멀한 거기 때문에 N 프라임 값에 대한 베리언스가 증대되지를 않는데, H는 H 헐미시안, H 인버스, H 헐미시안을 요거가 N에다가 곱해졌는데 이것은 더 증대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노이즈 값이. 그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적어지면 물론 에러가 안 나는데 조금만 커져도 에러가 날 것이다라는 거죠. 즉 노이즈에 곱해지는 값이 이 시그널하고 똑같아지는데, 이 시그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이쪽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채널의 그런 부분들이 다 인터피런스를 위해서 SNR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삭제를 해주지만, 노이즈 부분은 어쩌면은 인핸스드 되는 노이즈 값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로 폴싱 방법은 그래서 항상 ML 디텍션보다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내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수학적인 직면의 그런 거는 내가 다 스킵을 하겠고, 그래서 옵티멀한 것은 ML 모든 경우를 다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 부분 인터피런스 없애고 노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하고 억지로 이렇게 만든 거하고는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난다라는 거죠. 시험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을 낸다라면 노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어떤 그런 분석 능력이 아니라 채널 매트릭스 그 W라는 필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디텍션을 하면 어떤 심볼들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렇죠?